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25만 원 그 국민들에게 주겠다. 이걸 두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25만 원씩 돈을 다 뿌리면 그러면 경제가 막 돌고 해서 살아나고 활성화된다. 이 바보들아. 이 바보들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보들아. 이것이 바로 정답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경제학자 100명 모두 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25만 원씩 국민들에게 4인 가족 경우에 100만 원씩 주는 것이 마중물이 될 수가 없다. 결코 그 마중물이 안 된다. 그리고 그 돈은 저소득층에게는 빚 갚기 바쁘고 그리고 중산층에게는 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만 올려놓는단 말이죠. 지금 국가 채무가 1126조 7천억이에요. 엄청납니다. 그래 GDP의 50.4%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3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국민 총생산의 50.4%가 이미 국가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다면 정치 지도자들이 야, 우리 재정 빚 좀 더 내서 국민들이 돈 좀 뿌립시다. 이 얘기를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 6월에 특별법으로 25만 원 특별법 우선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는 박찬대 새 원내대표가 이제 22대 국회가 열리면 곧장 그걸 이 정부에서 이게 보통 예산은 정부에서 이제 먼저 보내야 되잖아요. 그걸 다 떠나서 그걸 입법으로 해버리겠다. 이제 이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결국 그렇게 되면 박찬대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요, 우리 때는 한 학년이 100만 명이 넘어요. 120만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한 학년이 30만, 40만입니다. 앞으로 20만, 30만이 돼요. 앞으로 그 친구들이 돈 벌어서 다 세금으로 다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미래 세대에게 못할 짓을 하고 그리고요 25만 원씩 뿌려보세요. 적어도 물가가 그 때문에 1% 이상 오릅니다. 제가 장담한 건데. 그래서 경제학을 조금만 아는 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어쨌든 지금 뭐 정부 관계자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신임 원내대표가 된 추경호 의원이 마침 기획재정부 장관도 했고 이걸 좀 막을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경호 장관이 재임 기간 안에 늘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재정 이제 더 흐물 거 없다. 예컨대 그 당시도 이재명 대표가 35조를 좀 돈을 풀자 그랬습니다. 35조 추경을 하자. 그래서 돈을 좀 뿌리자 그랬어요. 지금 너무 돈이 안 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특히 빈곤층과 차상위층을 위해서 돈을 좀 퍽퍽 쓰자. 이 얘기를 하니까 추경호 장관이 그건 무슨 소리냐. 그건 빈곤층을 앞으로 더 죽이는 일이 된다. 결국 물가는 더 올라가고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중에서 고물가 때문에 가장 어려운 쪽이 누구냐? 빈곤층과 차상위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물가가 더 올라갈 건데 그 감당을 누가 할 거냐? 제발 그런 어리석은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리고 가령 그럴 때마다 또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은 그겁니다. 부자 감세. 근데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에게 몇십조 세금을 깎아주세요.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거 아마 법인세를 이제 말하는 건데 법인세의 경우에 법인세를 깎으면 그게 부자들이 세금을 깎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법인세를 깎으면 기업의 그 돈이 생기는 거고 투자가 벌어지고 다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아니면 그것이 배당으로 나가서 그 많은 국민들에게 문자 그대로 돈이 제대로 풀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192석 큰 야권을 다 보면 192석이나 되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민주당 대표로서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하실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 정말 국민을 위한 걸지 정치권이 현명한 답을 내놔야겠습니다. 전원식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